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 핵심 키워드가 어, 그 번호하고 장소라는 것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사용하는 번호는 몇 개이죠? 기본이 10개, 90, 10개, 10개, 99개, 아니 100개, 99개, 100개, 100개, 10개와 100개가 나왔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99개, 공범쌤은 초지 일관해 주세요. 99개인지 100개인지. 99개, 99개예요? 네, 공범쌤은? 네. 영림쌤은 10개고, 네, 어째 그런 일이,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걸 빠뜨리고서 했나 봐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번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장소, 장소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장소를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장소를 공부를 하는데 그 장소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렇게 수시로 변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네,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의 그런 공간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100개의 그 공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공간이 각 시도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공간을 뜻하는 번호는 똑같아요. 즉 0번부터 어디까지? 9번, 응? 9번까지? 99번, 99번이죠. 네, 금범쌤이 100개, 아까 99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 99번까지이지만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0번부터, 0번부터 0번부터 0번부터요. 9번까지. 네, 그러니까 몇 개예요? 100개, 100개인 거죠. 영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빠뜨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좀 뭐랄까 머릿속에 조금 있어요. 영에 대한 그런 그 출발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일부터 자꾸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 그 사고 방식에는. 그런데 그 유럽이나 그 영국 같은 데를 가보면 항상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에서부터 0, 출발을 해요.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1부터 있잖아요, 숫자가. 네. 예,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보면은 1이 아니라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0번부터, 해갖고 0부터 시작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호 같은 것을 쓰고 하는 이런 그 학습 방법들이 사실은 다 그런 서양의 그런 그 뭐랄까 뭐랄까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0에서부터 99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툴인데 즉 0에서 99번까지 쓰면서 결국에 거기에 적용한 그 진법을 본다면 몇 진법을 쓴 거예요? 10번, 십진법이죠, 십진법. 그럼 십진법을 얘기하러 가면은 사람들은 항상 1부터 10까지 생각하는데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십진법은 10부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0부터 9번, 9번, 그렇죠. 0부터 9까지가 바로 십진법인 거예요. 네, 우리는 저기 0을 잘 빠뜨리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그냥 한국인만 그러는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에서 사고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나이에 관한 것도 이제 작년에 그 윤석열 뭐 나이 이래가지고 그 나이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날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써 한 3살, 살이 되는 살, 거잖아요. 우리 그 한국식 나이로 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됐다는 얘기는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그, 그때부터 벌써 생명체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10달 동안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1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그 가치관, 그런 타입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이 진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하면서 여기 0번부터 여기 마지막 여기 92구, 99번이잖아요. 99번까지.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100개. 100개의 그런 그 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가 이제 말하자면 기본 그 템플릿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 템플릿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행정구역에서 어디를 나타내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그 100단위 자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있는 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강남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강남에 99번까지 그래서 강서구에 가양 인공폭포라는 것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아, 나 이거 가지고 무슨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진짜 내, 그 생업과 관련이 돼 있다 하면 아마 더 처절하게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느슨하기도 하고, 이거 공부하면은 내가 좀 치매 예방도 되고 좋지.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은 적은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본 그 기본 원리는 놓치지 말고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풀이해드리고, 저기 했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자꾸 다시 되풀이해야 되겠다. 이걸 보여드리고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 못할 거다. 이게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장소 같은 걸 또 매칭시키고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조금 방법을 약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충북 지역에서 어디를 공부했냐면 괴산 지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산, 보온을 하시는 이제 계산 다음에 펼쳐보는. 보온 지역을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죠, 들어가서. 근데 보온 지역 네.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괴산 지역에, 괴산 지역에서 여기 이렇게 유판을, 그때는 저기 여기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유판을 깔고 윷놀이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괴산에서. 우암 송시열 예, 하얀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계셨던 그런 그 유적지였었잖아요. 거기에 음, 누가 왔어요? 유생들이 왔어요. 예, 맞아요. 유생들이 와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하고, 거의 그 제자들이겠지만, 격은 안 맞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장소가 우암 송시열 유적지가 68번이라는 걸, 60에 8번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윷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즉, 송시열 유적지가 68번인데 무슨 68번이에요? 예, 768번. 맞아요. 충북이기 때문에 768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장소다. 예, 밑판을 이제 다시 떠올리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암 송시열 유적지에서 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었죠? 하얀 국어. 예, 그래서 화양구곡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무의구곡이라는
그런 유명한 경관이 좋고 한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계셨던 그 유적지에도 그 무의구국을 본딴 화양구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양구곡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그때도 화양구곡이니까 이렇게 0번부터 9번까지 중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0은 안 치고 1에서부터 9까지 하면 화양구곡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과일 이름도 한번 그렇게 했었을 건데. 자, 그러면 잊으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다시 리콜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양구곡에서 제1곡은 어디예요? 경천벽. 예, 경천벽이라고 했어요. 자, 1곡 해갖고 굉장히 막 계곡이 엄청나게 뭐랄까, 뛰어나고 하늘을 찌를 듯한 하늘 놀랄 만큼 아주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경관을 갖고 있어서 그 말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경천벽. 경천벽이라고 한 거죠. 경천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명한 장소가 여기 두 번째는 영희네요. 서울에서는 영희하고 운영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운영담. 예, 운영담이라고 했어요. 그 운영담은 그 말 뜻 자체는 뭐예요? 구름의 그림자가 구름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그 웅덩이, 연못, 뭐 이런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천지연, 백록담 이런 얘기도 그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그 연못이나 호수 이런 것을 이제 그 우리가 무슨 끝에다가 연자 붙이기도 하고 웅덩이 담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 영희가 가서 보니까 아, 구름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아주 그런 훌륭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였어요? 운영담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기억을 했고요. 화양 삼곡은 어디예요? 읍공원, 읍궁암. 말이 좀 어렵죠. 자, 네. 저기 화양 삼국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삼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해시태그인 김영삼 대통령을 떠올리죠. 예, 김영삼 네. 대통령이 이제 했는데 실제 화양 삼국에서 읍궁암이라 했는데 읍자가 뭐였어요? 새벽에 우는 것을 읍이라고 했죠. 임금님이 우시는 거는 그냥 우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대의 높임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읍이라고 읍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임금님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붕하셨다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읍이라고 하는 거는 울다 그런 얘기인데 송시환 선생님이 그 예전에는 왕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 들어가서 그런 왕들을 가리킨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그 제자예요. 효종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그 효종이 이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가 죽었으니까 슬프겠죠. 그래서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이 읍궁암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제자의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효종이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애도했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읍궁암이에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양사국은 금사당. 예, 금사담이라고 했어요. 금사담은 무슨 뜻이에요?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고. 거기 맑은 이제 물속에. 강변이 연못 있는 그런데 이제 같이 모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모래가 마치 금자라기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곳이다 해서 지금 이제 쇠금자, 모래사자 써서 금사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양 오곡은 어디예요? 삼성대. 첨성대였어요. 거기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경제가도 첨성대가 있지만 여기에도 이제 첨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양 오곡의 첨성대는 실제로 거기서 별을 관측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성진, 그 별의 관측,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관측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양 육곡은 어디예요? 능운대. 네.
예. 능은데. 네, 능은대요. 자, 하양 육곡은 우리가 이거를 떠올리면 되는 거죠. 공유기, 라일락이 아니고 공유기, 공유경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뭘 알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이 이제 공유기죠. 지금도 네.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커다란 인터넷 공유기라는 게 전 세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집에 있지만 이렇게 한 웹상에서 네. 클라우드 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에서 지금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화상 학습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양 육곡은 어쨌든 간에 막 그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알리기 위해서 커다란 그 거기에 공유기를 놓은 거죠. 그래서 막 능가해요. 구름을 갖다가 능가해가지고 막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여기가 뭐라고요? 능은대. 네, 네. 능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구름을 능가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화양 칠곡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양 칠곡에서는 화 촬영했어요. 영화를 와룡 촬영을 했어요. 007. 제임스 본드하고 손흥민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제임스 본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영화 촬영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 연결시키면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했는데 그 영화 촬영 그 배경 장소가 어디였냐면 화룡암. 용이 막 길게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암석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용이 길게 누웠다, 눕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와라고 그러죠. 와, 그 어디냐? 경기도에 가면은 그 와우정사라는 게 있어요. 와우정사. 그러니까 그 와우정사가 그 와자가 눕는다는 뜻이고 우는 뭐예요? 소우자죠. 또 소가 누워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와자가 바로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와룡암 하면은 용이 마치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화룡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화양, 그러니까 화양 칠곡은 와룡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양 팔곡은 어디예요? 학소대. 학소대. 예, 학소대. 학소대라고 했는데 이거 팔도라면을 누가 먹어요? 학소대. 하기. 학들이 먹고 팔도라면을 하기. 먹는 거예요. 뭐 학들이 그냥 팔도라면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학들이 그렇게 먹을까요? 근데 우리가 화양 팔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들이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그 정자 거기가 바로 학소대예요. 그래서 화양 팔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화양 구곡 마지막 여기는 영구가 해시태그인데 여기는 제가 좀 연결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잘 못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냥 이거과 생각해서 마지막에 있는 곳이다 해서 곳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곳과 만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곳만. 자, 곳은 우리 그 지도 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 바다에 인접해갖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래서 파곳 하니까 이렇게 그 튀어나온 그런 형상인데 우리 그 지도상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토끼 모양과 같다라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네. 토끼 꼬리. 근데 토끼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금 더 격상을 시킨 거예요. 토끼를 갖다 더 확산시켜갖고 어떤 모습을 연상한 거예요? 호랑이. 호랑이. 호밀꽃. 그래서 호밀꽃. 그렇죠.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는 데가 있죠. 호랑이 음. 꼬리에 해당하는 호미곶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곶이라는 게 이제 그런 지형이에요. 그렇게 호랑이 꼬리처럼 이렇게 아까 이제 지도를 갖다 토끼 꼬리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더 엄청나게 본다면 그래서 그 뭐야 우리나라 그 호랑이.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이험이 아니고 위엄, 장엄한 그런 그 산맥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태백산맥, 백두대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징하는 동물로 치자면은 그 호랑이를 많이 네. 가져오죠. 그래서 88 올림픽 때도 그 호랑이 그런 그 아이콘 해서 그 우리가 그 뭐랄까 호돌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그 우리 마스코트로 삼을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지형이다 그래서 호미곶이라는 것도 이제 했었는데 여기 파곶이라고 그래요. 또 파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하니까 하양 구국을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이렇게 차례대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양 구국까지 했는데 이 하양 구국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양 구곡. 하양 구국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고트? 그건 화구 파천은 이제 화양 구국이 마지막 아홉 군데 나오겠고. 얘기고 실제 화양 구국과 같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조금 전에 했었던 화양 구국이 왜 생긴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성실. 그렇죠. 송시열 선생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송시열 유적지하고 송시열 선생님이 아주 경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여기에 가서 기거를 하신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우리 지금 하양. 공부하는 어디예요? 계산. 지금 보은 저 보은, 괴산이죠, 괴산. 회사. 괴산에 가서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괴산에서 이제 바로 송시열 유적지에 아주 괴산에 유명한 경관이 유명한 9개의 골짜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죠. 하양 국업 해갖고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 요거에 해당이 되죠. 700에 그러니까 충북이니까 700이고 68번인 거죠. 그래서 네. 여기가 송시열 유적지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 전체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양 부곡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70번 때 해당되는 거 여기도 조금 이렇게 앞서서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70번은 해시태그가 70대 노인이에요. 그러면 충북에서 70대는 어디냐면은 보은군에 해당되대. 예, 보은군의 10개의 유명한 장소. 그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는 10개의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실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게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보은에서 770번에 해당되는 것은 70대 노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70대 노인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70대 청춘? 네, 그 70대 청춘이 저기 70대 노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배타한다고 할까요? 근데 70대 노인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잖아요. 그것처럼 중국 그 보은에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우장한. 네, 우장한. 오장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장환은 70대까지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엄청나게 문학적인 큰 위협을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블로그 보여드렸는데 34살의 그 나이로 숨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남긴 문학적인 그런 발자취는 엄청나게 커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그 기념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 기념관이 바로 오장환 기념관. 오장한 문학관. 예, 예, 오장환 문학관 해서 거기가 바로 번호로는 770번인 거예요. 70. 예, 그래서 오장환 그 작가가 오장환 시인이 70대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썼듯이 이분도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쓰면서
그 문학적인 족적을 남겼던 거라는 거죠. 그 오장환 시인이. 자, 그래서 70번에 해당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7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친일파, 네,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래서 실제로 그 연결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정기품송 송리산 국립공원. 네, 속리산에 있는 정예품성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그 친일파에 해당되는 친일파 번호를 갖고 있는 그 정예품성이 있었죠. 그래서 771번이라고 771번. 자, 또 정리품송이랑 그 뭐랄까 그 친일파랑은 조금 연결시키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친일은 우리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리품송은 그 어찌 보면은 그 임금님한테까지도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를 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가상하다 해갖고 뭐야 임금님이 벼슬을 하사할 정도의 그런 나무이잖아요. 정의품성. 예. 그래서 거의 정의품성이 77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2번이죠. 칠레, 이렇게 되겠죠. 이거 발음대로 하면은. 그러면 칠레나 칠리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은 어떤 걸 거기다 매칭시킬 수 있냐면 아주 유명한 장소여서 칠레에서부터 사람들이 관광을 온 거예요. 어디에? 법주사에.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 법주사에 가면 엄청난 그 뭐랄까 불상이라고 해야 될까? 있죠. 그 굉장히 크잖아요. 그 그쵸. 크기가 엄청나서 이제 그 하여튼 동양에 이런 저기가 있다 하고서 사람들이 칠레 사람들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73번은 해시태그가 뭐냐면 벤츠 73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차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차의 별명은 군구구이 차라고 했는데 지금은 군구구이 차, 이 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의미가 좀 이렇게 변해졌지만 이제 예전에 그 벤츠 73는 상당히 그 환상적인 차였었나 봐요. 더 이상의 차가 나올 수 없다. 이 궁극이라는 게 거의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능가하는 차들이 뭐 이게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73 하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숫자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냥 숫자 73 하면은 뭐를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73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벤츠 73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시태그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그 벤츠 73을 타고 그 세조가 갔던 곳이 있어요. 문장대, 문산 문장대. 문장대라고 하는 속리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이잖아요. 문장대까지 실제 벤츠 73 타고 갈 수 있을까요? 가요. 없어요. 안 되죠. 높은 그런데 산 우리가, 꼭대기에 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만든 거죠. 자, 그럼 문장대 하면은 그 글씨로만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글씨로만. 문장대, 저기 뭐야 일, 다에 책을 의해서 알고 해주는 응. 근데 그 문이 그럴 문자예요. 젊은, 응. 들어갔지. 그리고 다에 장은 의해서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장. 그러니까 글이 저장돼 있는 그런 그 뭐 암서 뭐 그런 곳이다라고 뜻 자체를 그 글자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문장대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는 거기가 문장대가 아니고 운장대였대요. 구름운. 그러니까 아주 높아갖고 구름도 거기에 이제 구름하고 묻힌 가깝다는 거죠. 거. 예, 그런데 세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가 운장대가 아니고 문장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세조가 건강이 안 좋아갖고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전국 명산을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건데 속리산에 그래서 속리산에 문장대는 또 그런 말도 있죠. 뭐 그 죽기 전에 3번 올라갔다 오면 극락에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거기가 험한가 본데 어쨌든 험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충북 지역의 알프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세조가 이제 그 꿈에
여기 근처에 뭐 아주 그 영한 그런 신령한 봉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이제 그 꿈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 그 진짜 그런 그 봉우리가 있었던 거죠. 문장대가.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책이 있었어요. 책이. 근데 그 책이 오륜삼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뭐 옛날 여러 가지 그 질서 그 인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거기서 하루 종일 읽은 거예요. 너무 그 내용이 좋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이게 잠깐 그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속리산 문장대학교 세조 책 한 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조 책 한 권, 그 한 권이 바로 오륜삼강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세조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시태그로 이제 그런 걸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러니까 세조가 여기서 책을 한 권 읽었다 해서 운장대였던 것이 문장대로 바뀐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조가 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실제로 이곳을 찾아가는데 그때 당시는 걸어 올라갔겠죠. 저기 한다면. 근데 우리가 여기 그 장소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타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벤츠 73을 타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73번 그러니까 여기 문장대는 정확하게 번호로 하면 몇 번이에요? 773번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겠네요. 774번이에요. 자, 774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설사. 철사, 철조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보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이야. 아우 길죠. 예, 어쨌든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여기 농민들이 이제 이곳도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주화의 그런 그 단초가 된 그런 사건이 바로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이거 이제 학창 시절에 국사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공부할 적에는 아마 다 기억했을 거예요. 시험도 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잘 기억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거와 관계 없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을 건데 우리가 동학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어요. 1894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기억을 할까요? 1894년이라는 거를. 자, 1894년을 숫자로 쓰면 1894가 되죠. 네. 예. 그럼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0에서부터 99까지 쓰니까 1894를 다시 분해를 해봐요. 어떻게 분해를 할까요? 1은 금메달이고 자, 금메달을 따서 팔도라면 먹고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두 자리씩 이렇게. 8? 왜냐하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0에서부터 99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근범쌤이 얘기하듯이 1, 8 이렇게 따로 따면 기억해야 될 게 네 가지나 되죠. 9하고 4하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자리씩 해요. 두 자리씩. 자, 1, 8 하면 뭘 떠올려요? 신발. 신발. 6하고 신발 던진다는 얘기를 하죠. 예, 예. 6하고 신발 던져요. 그리고 9, 4는 나는 저기 여우가 저기 화투 치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뭔가 묘기 같은 걸 잘 구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재주를 잘 부리는 거 그런 것도 구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는 그 구사를 맞춰보니까 좀 잘 안 돼서 저는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막
살아난 것을 우리가 부사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동학혁명을 배울 때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욕하고 신발 던졌어요. 여러 가지 그런 정세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욕하고 신발을 던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살아났어. 그래서 동학혁명은 1894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나중에도 물어보면 그거를 떠올리면 1894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학습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매칭시키면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몇 번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기념탑 같은 거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시간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74번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